먼저 오늘 토크 콘서트를 위해서 이렇게 비가 오고 좀 추운데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패널분들과 그리고 여기 참석해주신 많은 학생 여러분, 청소 노동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파업을 하고 캠퍼스가 온통 조합원님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그때의 겨울은 어느 때보다 설레고 또 가슴 아팠던 기억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가끔은 봄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그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오늘도 봄비가 추적추적 왔는데요. 정말로 이제 봄이 찾아오나 봅니다. 촛불이 만든 봄도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고 오늘 봄비와 함께 세월호도 목포 신항으로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왔지요. 부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가슴 찢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세월호를 끝까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면서 첨언했고요. 박근혜가 파면되고 촛불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은 다시 각자 자기 일상으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비와 당신 서포터즈는 저희가 지내는 이곳에서 우리만의 촛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첫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주실 많은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패널분들께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처음에 이 토크 콘서트에 패널로 전달받았을 때 들었던 소감이나 뭐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은수미 선생님 그다음 강나루 학생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아니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청소 노동자와 중앙대 분회를 맡고 있는 분회장 윤하자입니다. 이 사경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운수 사경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분회장이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오늘 무슨 얘기야? 이런 말씀 한마디 하세요. 아유 이게 처음이라니 떨려갖고 옛적 생각나니까 또 울컥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유 뭘. 갑자기 머리가 그냥 멍해지네. 제가 먼저 하고 또 말씀을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9대 국회의원일 때 중앙대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막 투쟁하실 때 저희 왔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을지로위원회로 우원식 의원님하고 해서 왔었는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여기 학생을 통해서 그리고 김경희 교수님이 하고 제가 친해요. 그래서 인맥으로 부탁을 받아가지고 오게 됐고요. 사실은 이게 제가 작년에 낙선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분마다 낙선한데 뭐 하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한 10개월 정도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했어요. 강연을 쭉 했었고 그래서 뭐 전북대도 가고 목포대도 가고 온갖 대학 그다음에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으면 그 물음에 대한 이제 질문으로 주로 강연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제가요 주말 알바를 하려고 그 알바 포기 못해서 광화문에도 못 나가는데 이런 제가 비겁한 제가 뭐 시민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하고요. 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조선대밖에 못 했어요. 저한테 자리가 있을까요? 혹은 저는 그러니까 고등학생도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속초 설악고 다니던 친구였는데 자기 부모님을 보고 나를 봐도 죽어도 세상은 안 바뀔 것 같은데 당신은 계속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난다. 그리고 너무 좌절스러운데 당신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지 않았냐? 어떻게 버티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지 그렇게 하면서 다녔고요. 거기에 이제 노동자 노조도 저를 초청을 하셔서 뭐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어쨌든 그걸 이번에 책으로 냈다는 그래서 책 광고도 잠깐 열심히 희망마중 뭐 알바가 시민이 될 수 있나요? 이런 걸로 강연 기록도 묶었고요. 어쨌든 계속 같이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길을 찾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정말 욕먹어야 되는 기득권 세력의 일원이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이 정신 좀 차려서 새 길도 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서 그리고 오늘 정말 중앙대 총서영업 노동자분들 응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노동조합 설립부터 그 이후 투쟁까지 함께했던 학생 강나루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토크 콘서트 패널 제안 받았을 때 약간 당황스러운 감정이랑 미안한 감정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인 사정이 좀 생겨서 오랜 기간 동안 조원님들 만나 뵙지도 못하고 사실 그래서 죄송스럽기도 한 마음과 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자신도 많이 없었는데 또 와서 조합원님들 만나고 학생분들 보니까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4년이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다시 비와당신이 시작하는 행사인 만큼 콘서트 이후에 그리고 일상적으로 학생들과 학내 노동자들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실망하고 앞에만 하는 거를. 아유. 그냥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무튼 우리 또 이 토크 콘서트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처음 또 이렇게 아까 우리 하종강 교수님이신가? 이거를 또 보고 나서 또 감동도 받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또 처음 접해보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참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와 용서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토크 콘서트 사회를 보는 것도 처음이어서 저도 부회장님처럼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와 용서를 바라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각자 다른 위치에 있는 만큼 마음에 품고 계신 이야기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은수미 선생님께서 받으셨던 질문들이나 강나루 학생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도 여기 질문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 시간 동안 차차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윤화자 부회장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중앙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일을 하고 계신 건지. 제가 그 2008년도에 입사해갖고 지금까지 청소 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입사된 동기는 제가 식당업도 했었고 또 예전에 결혼하고 젊은 시절에는 또 무역업소도 했었는데 IMF 이후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또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식당에 다시 이제 취직을 하려니 아유 어머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머리가 뒤통수가 부끄럽든지 야 이건 벌써 내가 이렇게 됐나 싶어서 어디 할 자리가 있을까 하고 고심 끝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친구 하나가 제일 친한 친구가 한 30년 가까이 된 친구가 야 저기 중앙대학교에 가보는데 거기 청소하는데 사원을 뽑는데 우리 한번 이력서 넣어볼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런 데가 대학교도 청소하는 데가 있나? 그리고 이력서를 넣어왔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런데 월급은 얼마 안 돼. 그래서 얼마인데 그랬더니 그때 당시 2008년도에 제가 입사했을 때 70만 원도 채 안 됐어요. 예. 그래갖고 야 그거 갖고 차를 빼고 못 빼고 얼마 되는데 거길 가려고 그러냐 딴 데 가자 그랬더니 이력서를 넣고 이제 소장한테 와서 면담을 하니까 그 친구도 좀 이뻤어요. 네. 그래갖고 소장님이 어이구 둘 다 이쁘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쁜데 일할 수 있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자신 있습니다. 일은 얼마나 해봤나?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일 안 해봤어도 일해봤다고 그래야 시켜준다고 누가
코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소장님 저 일 잘해요. 일만 시켜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때 당시에 제일 어려운데 법학관 거기를 딱 갔는데 야 진짜 이거는 청소라는 거는 생전 진짜 처음 해봤는데 어디서부터 딱 그 다음날 바로 출근하라는 거예요. 출근하자마자 가는데 이건 진짜 이건 학교인지 이건 쓰레기장인지 문 딱 열면서부터 이건 하나서부터 주소니까 진짜 이거는 막 땀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어우 이거 어디부터 해야 되나 순서도 없이 그때 당시 각 층에 다 하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하루 지나 이틀 지나 하니까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서 그때 당시 한 이틀간 우리 아저씨가 새벽에 남 모르게 와서 한 이틀을 도와줬어요. 근데 막 그러고 나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 나갖고 이거를 과연 내가 해야 되나. 이 나이 먹어서 또 다른 데서도 안 써준다니 그러니까 일을 악물고 그냥 참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왔어요. 그래갖고 이 청소라는 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노동조합이 형성이 돼갖고 노동조합 형성되기 전에는 진짜 우리가 중앙대학교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신입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 저희가 10월 달에 9월 달이구나. 9월 달 되기 전서부터 조합을 약간 해다가 2013년 9월에 출범식을 정식으로 했어요. 해갖고 이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전에 하기 전에는 진짜 4학년 학생들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은 대충 알 거예요 아마. 진짜 노예같이 일했어요. 하단 가꾸며 풀밭 매며 눈 오면 눈 쓸어야 되고 눈이 얼으면 얼음까지 깨고 진짜 교무실 강의실은 제외예요. 바깥에부터 하고 안에부터 하라고 그리고 엄청나게 그 경비들한테도 지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자 이제 노동조합을 2013년도에 만들고 나서부터는 모든 걸 다 형성이 돼갖고 우리가 투쟁한 바 결과를 이뤄갖고 지금은 진짜 완전히 편안한 세상이 됐지. 월급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배로 올랐어요. 배로 월급도. 그래서 이 노동조합이라는 게 참 이 진작에 왜 이렇게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간 노동조합이 형성되고 나서는 엄청나게 이 청소 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쉬워졌고요. 지금은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도 많이 변화가 됐더라고요. 강의실 문제도 진짜 책상 하나에 보면 음료수, 커피 다 하나 먹지도 않고 그냥 막 절반 이상도 막 그거 되는 거요. 첫째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 이것도 많이 안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도 학생들한테 또 고맙고 우리가 투쟁했을 때 또 학생들이 많이 지금 몇몇 분 학생들도 계시지만 그때 당시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 친구분이랑 같이 2008년부터 지금 거의 한 10년 동안 일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시는 중에도 그러다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게 됐고 이제 좀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사람답게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조합원이 되어야겠다고 마음 먹기 전에는 그러니까 노동조합으로서 투쟁하기 전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뭐 바깥 일까지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외에도 또 뭐 부당한 일이라거나 뭐 휴게 공간이 아예 없었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투쟁하고 천막농성까지 천막농성을 한 43일인가 45일 가까이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조건이 이 철수하는 조건이 미화실 또 개선해라. 또 우리 여러 문제 외곽하는 문제 그 사람들도 투입을 해라 했는데 현재까지 외곽은 투입은 되기만 됐지만 이 서울 시내 우리 서경
그 공공운수 서경지부가 서울 열 몇 개 대학이 다 우리 서경지부 노동 그 조합원들이에요. 거의 다 서울시내 대학교 다 꽉 쥐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대학들 보면 이 외곽하는 그 미화원들이 평수에 따라 몇 명 이렇게 투입하기로 했는데 다른 대학들은 진짜 여기에 비하면 우리 중대 그 외곽 미화 하시는 분들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그리고 불평 불만도 많은데 이 원청에서 그 아직까지도 그거를 깨우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미화실도 개선해달라 그때 당시 막 했는데 개선되는 해주는 척 하면서 에어컨 하나 설치하고 또 뭐 새로 지는 건물에 거기에는 뭐 세탁기니 뭐니 그런 거 싱크대 다 설치해 줬는데 예전에 그 구건물이든지 그런 데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경비하고 미화하고 같이 쓰는 데가 5, 6군데가 있어요. 하나도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그거에 불만 하는데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민주노총이 그 조합원들이 거의 다 였었어요. 경비분들을 제외하고 그랬는데 그 미화 개선이다 뭐다 했는데 그때 당시는 그래갖고 경비분들이 우리 그 미화 여성 노동자분들이 그 민주노총이 있으면 잘리니까 빨리 그때 당시 그래갖고 한국철도산업노조가 개설이 됐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 막 잘리니 뭐냐 하니까 어머니들을 막 협박을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막 그쪽으로 막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교섭권을 빼앗기게도 되고 여러 면들로 지금은 이제 조합원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도 뭐 몇십 명이서 같이 똘똘 뭉쳐 있지만 지금은 이제 흐트러짐 없이 그랬는데 아직도 개선되는 점이 부족한 점이 참 많아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좀 보완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중대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선 이제 화장실 옆에 미화실이라고 말씀하신 쉬는 공간이에요. 그런 데가 있는 곳도 다 조사를 했었고 중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이나 이런 걸 화장실 옆에서 드시고 계시고 사실은 여름에 에어컨이 없거나 뭐 이 창문이 없거나 이런 경우도 꽤 있고요. 거기다 또 하나 이제 본 게 용역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용역계약서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용역계약서 이제 그거 없어졌는데 용역계약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다가 콧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 청소를 하다가 의자에 앉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용역계약서, 굉장히 부당한 요구를 하는 용역계약서가 있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청소 노동자 중에 사상이 불순한 경우는 해고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한바탕 이제 없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그때 을지로위원회 때 느꼈던 것은 좀 인간답게 존엄함, 권리를 좀, 그러니까 이 학교나 원청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해를 할 테니 서로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최대한 존엄할 권리를 서로 보장하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과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까 하종강 선생님께서 강연하실 때도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나아지고 있어도 그게 나아지려면 이런 일들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고쳐나가는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원수미 선생님께서나 부회장님께서도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막 그때 엘리베이터 손으로 누르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아직도 들어도 화가 나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는 게 미진한 이유가 지금 청소노동자분들도 그렇고 간접 고용이 되어 있어서 해결하는데 좀 더 목소리를 내는 게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은수미 선생님께 간접 고용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소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간접 고용이란 말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과거 일제 시대나 그럴 때 지주가 소작을 붙이는데 자기가 직접 소작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마름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마름질이라고 부르고 실제 불어로 간접 고용을 하는 중간 장치를 마르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름질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마름질을 하는 요런 경우를 하청이라고 부르고요. 하청, 간접고용, 용역, 민간인당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고 그래서 이제 주로 하청사회라고 간접고용인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학교가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국회 청소 노동자는 간접 고용이었다가 얼마 전에 직접 고용으로 바꿨습니다. 19대 국회 내내 싸웠고요. 그러니까 국회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 혹은 학교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지 않고 중간에 그러니까 원청이 학교가 되는 거고 혹은 업체가 이제 이 업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 업체를 끼우는 경우 이게 한 유형이 있고요. 요즘은 아예 그것조차 없어요.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예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얼마 전에 19세 구의역 김군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 간접 고용이었어요. 하청. 근데 얼마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세 고위 김군이 배달 알바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이 사람이 산재 적용이 지금 안 돼요. 1심, 2심 다 졌고요. 대법원만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건데 요즘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가시죠? 시켜보신 적 있을 텐데 그 배달 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배달 앱에서 지시를 받아서 배달 전문 대행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식당이 있어요. 예전에는 식당에서 배달 알바를 직접 고용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간접 고용도 안 하고 아무도 고용하지 않고 그냥 개인 사업자를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자영업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간접적으로 파견이나 용역이나 하청으로 고용도 하지 않고 내가 나를 고용하는 형식이라고 해서 자영업자의 형태가 아주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배달 알바가 전국적으로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전원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보통 10대, 20대가 많고.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직접 고용을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을 하면 여러분을 취업시킨 사람들이 사회보장도 책임져야 되고 퇴직금도 보장해줘야 되고 뭐 최저임금도 보장해줘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간접 고용을 하거나 아예 이렇게 배달 알바 형식으로 프리랜서로 쓰기 시작을 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는 게 인천공항. 여행 가실 때 인천공항에 딱 들어가면 정규직을 눈앞에서 여러분이 볼 수 없어요. 보안존을 지나갈 때도 그러니까 이거 삐삐하고 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면 하청이에요. 검은 베레모를 쓰고 다니는 경비 오빠들 하청이세요. 그 다음에 백화점을 가면 1층은 파견이에요. 간접 고용이죠. 2층은 바로 프리랜서들이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서도 정규직 여러분 못 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나이가 드신 어머님들이 많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알바, 젊은 친구들의 일 모두까지가 지금 하청, 간접고용 아니면 프리랜서 형식으로 너무 많이 바뀌고 뭐 그렇게 바뀌는 이유는 돈을 쌓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돈을 쌓을 수 있어서 그걸 좀 바꾸겠다라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쌓아둔 돈만 누군가 기득권을 가진 사람 쌓아둔 돈만 포기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게 할 수 있는 결단만 있으면 저는 뭐 별로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